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정년퇴직하면 좀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하루쯤은 늦잠도 자고 아침 산책도 하고 근데요.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말문을 여는 63세 전직 공무원 이모 씨. 그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관공서도 교육청도 아닌 한 대형마트 주차장 입구입니다. 주차 안내 조끼를 입고 하루 8시간씩 서 있는 게 그의 새 일상입니다. 누구나 은퇴 후에는 노후라는 이름 아래 조금은 여유롭고 평온한 삶을 꿈꿉니다. 특히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일해왔던 분들은 그래도 연금이 나오니까 다른 걱정은 없겠지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냉정합니다. 연금이 있다고 해도 요즘 물가와 생활비 앞에서는 그다지 든든하지 않다는 걸 몸소 깨닫게 되죠.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했을까?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을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본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다.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일했다면 성실함의 대명사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급여,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퇴직 후의 공무원 연금. 하지만 바로 그 안정감이 때로는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니까요. 1. 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는 착각. 연금만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을 거란 생각.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 직장인들보다는 비교적 안정된 수입이지만 문제는 생활비 수준이 은퇴 전에 맞춰진 채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집 대출은 다 갚았지만 자녀 교육비는 계속 나갑니다. 건강보험료, 차량 유지비, 경조사비 안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요즘엔 노후 의료비가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사례 1. 62세 전직 세무공무원 어씨. 어씨는 은퇴 후 매달 약 24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처음엔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녀 결혼 준비, 갑작스런 치과 진료, 부모님 요양 비용이 겹치면서 적금까지 깨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월 100만 원을 추가로 벌고 있습니다. 연금만 바라보면 안 되더라고요. 예기치 못한 지출이 꼭 생깁니다. 2. 은퇴 후의 시간이 곧 공허함이 된다. 은퇴 후에는 쉬고 싶다는 욕망보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일이 없으면 시간이 남는데 그 시간은 금방 외로움과 무기력으로 바뀌죠. 사례 2. 65세 교육청 출신 공무원 B씨. 퇴직 후 처음 2주는 정말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 후 우울감이 찾아왔고 아내와 말다툼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일이 새벽 신문 배달. 돈보다는 일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다고 합니다. 3. 체력, 기술, 네트워크 아무 준비도 없었다. 60대가 넘으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체력이 뒷받침돼야만 할 수 있죠. 또 민간 일자리는 생각보다 기술이나 경력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은퇴 이후에 이어지는 네트워크의 부재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낯설어지죠. 사례 3. 61세 구청 퇴직자 C씨. 퇴직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지만 막상 일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없는 데다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죠. 결국 지인의 소개로 아파트 경비원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이 먹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아요. 결국 사람의 힘이더라고요. 혼자였으면 아무 일도 못했을 거예요. 결론 노후의 준비는 돈만이 아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얼마 모았느냐, 연금이 얼마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노후의 지출 구조를 현실적으로 예측하는 능력. 은퇴 후에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일을 찾는 방법. 혼자가 아니라 함께 노후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관계망. 여기서 핵심은 일입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두는 것. 단순한 생계형 노동을 넘어 자기 정체성과 연결된 활동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은 소득뿐 아니라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중요한 축이니까요. 마무리하며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60 넘어서 알바 뛰는 인생. 참 비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 따뜻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덕에 다시 살아있는 느낌도 들어요.
위 말은 지금도 한 쇼핑몰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는 66세 전직 공무원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현실을 인정하고 움직이느냐입니다.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 계획하세요. 이미 은퇴하셨더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는 몸, 배울 수 있는 마음, 연결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60대 공무원의 알바 인생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 연금만 있으면 되겠지, 퇴직하면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슬슬 그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요즘 60대는 예전의 60대가 아닙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85세를 넘어선 시대에 60세는 이제 막 인생 3막을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퇴직을 곧 끝이라고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연금을 기대하며 별다른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하고 몇 달 지나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일자리 앱을 켜거나 가까운 편의점 아르바이트 공고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 자체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점이에요. 1.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자주 듣는 말이 이거예요. 그래도 공무원 연금 나오는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 있습니다. 예상 지출이 현실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의료비, 특히 만성질환 약값과 정기검진비, 자녀 결혼 지원, 손주 돌봄 등 예상 밖 가족 지출, 아파트 관리비, 차량 유지비, 식비 같은 고정 지출, 취미 활동이나 여행 등 삶의 질을 위한 소비. 이런 지출이 모이면 월 25만 300만 원 연금으로는 절대 여유로운 노후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지금이라도 노후 소비 패턴을 파악해야 합니다. 나중에 줄이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지출 구조를 분석해서 10년 뒤에도 지속 가능한 소비 모델을 설계해야 해요. 그리고 월 50만 원이라도 추가 소득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 삶의 숨통을 트이게 해줘요. 2. 일은 생계 이전의 삶의 중심입니다. 은퇴 후 일자리를 찾는 분들 중에는 돈 때문에 시작하는 분들도 많지만 한두 달 지나면 말씀이 바뀝니다. 일을 하니까 내가 다시 사람 같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갈 데가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네요. 이게 바로 일의 힘이에요.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만들고 나의 역할을 느끼게 해주는 매개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퇴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작은 일이라도 은퇴 전부터 경험해보는 것. 예를 들어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 동호회 운영, 동네 마을 기업 활동 등이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 쌓은 경험이 은퇴 후 진짜 자산이 됩니다. 기술 하나쯤은 만들어 놓는 것. 컴퓨터 활용 능력, 엑셀, 간단한 회계, 블로그 운영, 유튜브 영상 편집 등. 요즘은 이런 기술로 5만 100만 원 벌 수 있는 길이 정말 많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영역이에요. 3. 혼자 준비하는 노후는 무섭습니다. 은퇴 후 무서운 건 돈 부족보다 고립이에요. 같이 얘기할 사람, 속마음 나눌 사람, 함께 걷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퇴직 준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경제, 건강, 관계 이 세 축을 반드시 균형 있게 설계하라. 경제는 연금 부업 혹은 자산소득 구조. 건강은 걷기, 스트레칭, 주기적인 검진. 관계는 일이 끊기면 단절될 사람 말고 오래 갈 수 있는 진짜 인연. 이걸 혼자 고민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자체의 노후 설계 프로그램도 있고 평생교육센터에서 강의도 많고요. 심지어 동네 작은 도서관에도 인생 이막 관련 커뮤니티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풀어가세요. 전문가의 조언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3가지 실천. 마지막으로 지금 50대 후반 60대이신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정말 맞아요. 지금이라도 아래 3가지만 시작해보세요. 월 50만 원 부수입 구조 만들기. 블로그, 당근마켓 중고거래, 재능 나눔 플랫폼 크몽, 타링 등 활용해보세요. 시니어를 위한 온라인 강의도 많아요. 디지털 문해력부터 익혀보세요. 은퇴 후 사회적 역할 만들기.
내가 할 수 있는 자원봉사나 커뮤니티 참여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경로당 컴퓨터 교육, 초등학생 돌봄 자원봉사 등. 이게 나중엔 유급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계 복원과 확장에 힘쓰기. 예전에 연락 끊긴 친구에게 연락해보세요. SNS도 활용해보세요. 요즘은 60대 이상이 활동하는 커뮤니티도 많아요. 사람과의 연결은 곧 기회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퇴장이 아니라 재등장의 무대다. 퇴직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나답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두렵죠. 특히 처음에는 내가 여기까지 와야 했나 싶은 감정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편의점 알바도, 주차 요원도, 신문 배달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일 뿐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 하나 시작해보세요. 걷기 30분, 뉴스레터 구독하기, 주변에 은퇴한 친구랑 얘기 나누기. 그게 나중에 10년 후 나를 지켜주는 큰 버팀목이 될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이제 진짜 은퇴가 아닌 제2의 시작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조금 더 당당하게 열어보세요.